지는 거죠. 그 토로서만 노는 게 아니고 가장 번잡하고 복잡하게 노는 존재잖아요. 진이 그때 하는 용약이 막 했을 때, 그죠? 인묘까지 갈 때는 뭐냐면, 그, 목기로서 자꾸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인묘. 진의 전반까지라고 보거든요. 전반까지는, 목기로서 놀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일종의 갑에서 볼 때는 급제작용력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진부터 뭐예요? 화기가 장생목욕 관대하면서 지상에 화기가 가해져야만 토의 그 운동성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진, 사, 오, 미까지는 화기가 쭉 남아있고 신의 전반까지는 지금 신달의 이제 전반까지는 토의 기운이 가장 강렬하게 있으니까 그죠? 요때는 토다운 토로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있는데 진이다. 야, 그럼 딱 보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가 처복이 있겠다 없겠다가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유술 가면서는 그죠? 이제 허물어져 버리는 거죠. 순간적으로 진이 신자진 운동으로 수국으로 변형이 되면서 도리어 만물을 이렇게 묶어버리는 형태로 가니까 신유술, 해, 자, 축까지 갔다가 그죠? 다시 인년, 묘년에 가면서 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중의 을목이 그죠? 진중의 을목이 항상 배신의 인자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다 을목이 언제 튀어나온다? 인년, 묘년, 진년이 되면 팍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드러나는 현상을 보니까 그 데려온 부인이 도덕성이 있고 착실하니까 이때는 이제 여보 뭐 좋은 개 붓게 있는데 라고 홀랑 재물을 깨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조금 도덕성이 조금 결여되니까 바람이 나서 가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형태가 허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눈물 나는 거죠. 이제 그토록 이렇게 잘하다가 순간적으로 변신을 빨리 해버리기 때문에 요 형태는 요거하고 어느 걸 이제 우선으로 삼아야 되느냐 할 때 사실은 이게 튀어나온 놈이니까 그래도 잡은 거고 요 놈은 뭐예요? 사중의 무토는 오행적 세력이 강하게 올라왔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중의 무토가 요것도 이제 바깥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토기가 오행적 세력을 얻어 있어서 상당히 좋은 걸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중의 무토는 중요하게 안 여기는 게 뭐냐면 12운성을 우리가 연구할 때 이렇게 보면 토기는 항상 화기가 들어온 뒤에 토의 운동성이 발생을 하는데 인이 오면 병화가 바로 장생하고 나서 바로 토가 탁 따라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차가 발생을 하면서 인중에서는 이론상은 인중의 병화가 그러니까 저 무토가 장생한 것처럼 적어놨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묘진 진중 가야 양기가 지상에 확 펼쳐지면서부터 토기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토로서는 관대지중 가야 이제 토의 작용력이 발생을 했다 이래 보면 되거든요. 그러고 해중에 무토는 거죠. 이제 형태만 있는 거죠. 이제 여보라고 집에 밥 해놔라 하면 산에 가서 기도하고 앉아 있고, 그죠? 신중에 무토도 오행적 세력이 그러니까 요것보다는 낫겠죠. 해중의 무토보다는 신중의 무토가 조금 더 세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빠른 논리를 위해서 뭐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도 하는 거죠. 목일주가 오면 니는 처덕 없다. 그냥 이렇게. 무조건 목일주가 오면 니는 처덕 없다. 왜 토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좀 한 게 2개밖에 없잖아요. 이 많은 것 중에. 그러니까 목일주가 오는 순간에 니는 원래 처덕 없다. 지금 잘해주는데 좀 있어봐라. 그게 단순 논리로 이 영감님들이 탁 보면서 바로 나가는 게 그렇잖아요. 함축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뭐냐? 여자는 뭐냐? 그렇죠.
여자는 네 남편, 임계일간이 오면 니는 남편 덕이 없다. 이러면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해되죠? 그래서 임계일간이 왔는데 개미일주 이런 거는 좋죠. 관이통명이 안 돼서 조금 아쉬운데 신유가 공망이거든요. 그게 안 돼서 그렇지만 이것도 잘 나간 서방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계사일주 이런 건 뭐예요? 계사일주 이런 건 천을 귀인이면서 사중에 무토가 딱 있으니까 우리 형수가 그 계사일주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가 이렇게 딱 되면 이거 두 개 빼고 사실은 뭐 언제든지 다 변질돼 버린다는 요소 때문에 그죠? 네 서방떡 없다 이러면 그냥 맞잖아요. 갑자기 입이 부쩍 나오는 분이 있는데 임계일주가 계신 것 같아. 개미일주라는데 개미일주 괜찮아요. 수익 이해요. 네.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봤을 때 토가 제일 복잡하기도 하고 토가 그 운 따라서 변화되는 변화 양상을 갖다 잘 읽어버리면 결국은 뭐냐 너 마누라 도망간다 뭐 이런 말도 하는 게 그죠. 사실 대운에서 그런 작용이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토는 이제 이런 식으로 봐버리면 되고 또 사실은 제일 연구할 것도 많고 술 같은 것도 저번에 설명해 줬죠. 기억 나실란가 모르겠는데 갑술과 갑진의 차이 해가지고 그죠? 술 같은 거는 도리어 화기를 끌어안기 위하여 그 운동성이 더 발생하니까 해, 자, 축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 술이 더 토답게 움직이죠. 거꾸로 진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해가지고 화기를 계속 지키고 가다가 축부터 그죠? 슬슬 등껍질이 벌어지기 시작하다가 해서 축, 인, 묘, 진 하면서 해벨레 벌어지면서 병들어 누워있던가. 예. 그렇게 자꾸 변질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진하고는 거꾸로 된다는 거죠. 얼마나 빠릅니까? 또, 이렇게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금기를 시공했을 때, 그래. 금기는 천간적으로 경과, 예,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지지적으로 신과 유, 그 다음에 사중경금, 예, 술중의 신금, 그 다음에 축중의 신금, 그 다음에 없나? 예, 여기까지 다 그지? 이렇게 딱 봤을 때 다른 거는 그죠? 여기는 가장 강한 일종의 금기의 신에서 볼 때는 이게 양인이죠, 양인.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술의 금기가 넘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한 걸로 보면 되는 거고, 그죠? 이게 축중의 신금을 재로 쓰든 관으로 쓴다 했을 때는, 무력이죠. 무력. 여기서 금기가 해체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금기의 해체 과정이기 때문에 축중에 있는 신금은, 굉장히 무력해지는 모양이라는 거죠. 도리어, 유정 요소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는 거죠. 사이가 좋다, 나쁘다, 개념적인 것보다는. 그러니까 뒤에 이제, 막 이런 것들 해보다 보면은, 야, 있다 했는데, 미가 와서 미중의 을목이 또 건드리고 있다. 또 깨지고 이게 깨지는 양상을 보면 천차만별로 결국은 다 분리가 되는 거라. 공망을 마음에서 깨지면서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읽는 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수기 같은 경우에도 천간적으로 임과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해,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신중의 임수, 그 다음에 축중의 개수, 그 다음에 진중 개수. 이렇게 쓰면 그렇죠. 요 완전 그죠. 임수의 작용력이 완전히 깨져서 흩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죠. 그렇고,
축중의 개수는 그 개일주도 올해 그 많이 관찰해 보셨지? 아장 많이 나는 거. 네. 그 개가 축을 보면 결국 그 양인 일종의 겁제작용이 일난다는 거죠, 강하게. 그다음에 신중의 임수도 대기되어 있다가 기회 모으면 얼마든지 확 또 몰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관을 바꾸거나 남편을 바꾸거나 또는 직장을 바꿀 때 보면 이렇게 개를 쓰고 있다가 개를 관이나 재로 쓰고 있다가 신을 만날 때 되면 방향이 바뀌어 버리죠, 완전히. 그러니까 개의 속성이 팍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음기가 뭉쳐서 딱 내려오면은 요 놈은 위로 상승하는 놈이고 방향성이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서방님도 많이 바꾼다는 게 실제로 관찰해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로 하죠. 이게 맞지? 환부운이라 칭한다. 네,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도 많이 바꿔요, 실제로. 남자들이. 개를 관으로 쓰다가 신년을 딱 만나면 그 방향성이 확 뒤집어지면서 서방을 바꾸든 남편을 바꾸든 이런 것들이 잘 일난다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그 세력 유무 형태 따라서 다루면 되는데 옛날에 그래 막 혼자서 연습한다고 막 이런 것도 많이 했다니까요. 예를 들어 병화가 편제인데 부친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임계일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일주가 돼야 편제가 되니까 임일주가 돼야 편제가 되니까 딱 팔자에는 안 드러나 있고 인중에 딱 있다 이거죠. 이렇게 했으면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완전 공부할 때는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 인중에 병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버지는 교육 쪽이 아니면 그 화학이라든지 범을 다루니까 화학이라든지 건설 이런 쪽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숨은 곳이 그 모양에 지니고 있으니까 거꾸로 신중의 임수를 편제로 썼다면 그죠. 뭐 금융이든 철을 다루든 뭐 종혁지문을 달았다. 뭐 그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갖고 관찰해 보면 그게 잘 맞다니까요. 아, 그 모양 그렇게 취해서 사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지장간에 있는 게 이제 결국은 뭐냐. 드러내지 않고 숨겨놓았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이렇게 잘 안 드러나도 그걸 잘 보고 있으면은 그게 굉장히 자기한테 반가운 글자가 오거나 했을 때는 실제 이런 거 있잖아요. 신일주 해중의 간목 이런 거는 정제면서 그죠.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상관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나이트 클럽을 가서 여인을 만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지장간에 있는 글자들을 가지고 그거 하면 되는데 옛날에 실제로 이게 경일주였나 신일주였는데 시에 해시가 있는데 이게 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장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이거 외방이잖아요, 외방. 바깥에 집 밖에 해중에 그죠? 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바람을 피운다 이거죠. 짝이 여기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언제 뽀롱이 난다? 사가 올라올 때. 진짜 사년에 올라오는 거예요. 와, 들기 뿌는 거래. 그러니까 중요하게 쓰는 것들 중에 하나죠,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진짜로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신축일주. 그죠? 그 다음에 신미일주 하면 우리가 대부분이 책을 갖고 공부했었던 사람 둘 다 편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편인. 근데 이 스님이다 치면 지장간을 딱 까디비 놓고 보면 요 놈은 지장간에 뭐가 들어요? 개, 새끼. 그죠? 정을기. 자, 보면 요 신의 입장에서 볼 때, 그죠? 여기는 재관이 팔자에 못 드러났잖아요. 그죠? 근데 요 놈은 재도 있고 관도 있고 세속적인 삶의 모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좋게 이야기하면 세속에 나와 포교를 하고 다니시는 스님이고, 요는 수도승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장간의 모양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막 많이 이제 대조해 보다 보면, 저 사람이 가진 재성의 모양, 저 사람이 가진 관성의 모양을 잘 그렇게 분류해서 뜯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옆에 글자 때문에 저걸 제대로 못 써먹는구나. 그걸 이렇게 쭉 적어 놓고 상호 간섭하는 거에 의해서 딱 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장간의 의미에 해가지고 그 빈칸 그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첫째, 우리가 청간, 그죠? 그 다음에 장간, 지지. 그 인쇄 잘못됐지. 밑에도 청간이라 돼 있지. 그 잘못 적힌 건데, 보통 이제 신체로 치면 상반신이고, 그죠? 그 다음에 장간으로 치면 내장. 그 다음에 지지로 치면, 하반신. 그러니까 청간권은 전부 다 실제로 무조건 어떤 정신적인 면을 다 다룬다 보면 되니까, 뭐 신 이런 거 있다. 이러면은, 니는 왜 그래, 놈들한테 매분 소리를 잘하노? 찌른 소리를 잘하노? 나는 안 그랬는데. 주변에 물어봐라. 당한 놈만 알지. 한 놈이 하나 이러면서. 그 다음에 그죠. 이게 천시. 그 다음에 인화. 그 다음에 지리. 그 내용은 어차피 핵심적인 면은 이게 현실은 현실인데 지지에 있는 게 시간,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공간. 그죠?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을 보는 개념도 사실 그거잖아요. 그죠? 이 지지가 인성이든 비겁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인연하여 터의 모양으로도 삼고 산다. 이래 보는 거니까. 인간 공간. 그 다음에 심리, 생리, 물리.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놨죠. 시기, 그 다음에 노력, 장소. 그 다음에 뜻. 그 다음에 피, 고기. 그 다음에 지혜, 힘, 그 다음에 덕. 그 다음에 정신력, 그 다음에 활동력, 그 다음에 조직력. 대운, 하여튼, 사람, 연운보다는 하여튼 대운을 잘 만나야 그게 잘 되던데, 드러남, 그 다음에 결과, 상황. 그러니까 천간적으로 재성이 드러나거나 이러면 그것도 예쁜 모양으로 보는데, 실제로 우리가 좋은 팔자로 삼을 때 어떤 규칙이라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쟤는 지장간에, 관은 천간에. 이것도 하나의 공식처럼. 그러니까 명예는 바깥으로 드러나야 좋고, 재물은 안으로 숨어져야 좋고. 나는 어찌 거꾸로 된 게. 관은 숨고, 쟤는 다 드러나가지고, 이 돈목이 걸렸어. 그렇죠. 그 다음, 우리가 천, 인, 지.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천간적인 면하고 지지적인 면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상황적인 거, 사건적인 거 지지로 보고, 그 사람이 가진 외면적 정신, 지향하는 정신을 천간으로 보고, 숨겨진 현실들은 다 지장간에서 일어난다. 이래 보면 되죠. 그리고
그 사업성이라는 게 재성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재성이 지장간에 딱 숨어 있을 시기에는 막 직장 열심히 다니다가 그게 또 팍 튀어나오면 그 편제 같은 걸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럼 직장 잘 다니다가 투기정이 또 같이 해본다니까, 그게. 그 편제가 발동이 되어서 드러났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운 따라서. 그러니까, 특히 예를 들면 묘다. 그럼 술중에 이렇게 감춰져 있을 때는 상관없다가 딱 드러나면은 이제 그 운이 왔을 때 인묘 이런 것들 확 드러나면 지가 확 펼쳐지기 시작을 하면 괜히 투기적인데도 돈 넣고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여기 전기, 중기, 전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나누게 된 그 시간적 개념이 있잖아요. 이렇게 31분비하고 10분비 이렇게 해놓은 걸 책마다 보니까 사실 그 표가 다르던데 뭘 보고 그래 했는지 적었는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거든요. 자료를 보면 이런 원리에 의하여 9.30 이렇게 9일하고 30이죠. 3일하고 10일, 축 같은 경우에 18일하고 60 이렇게 딱 적어 놓은 게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날짜 수고 그제 그 다음에 뒤에 3.00, 1.00, 6.00 이거는 100분 10분비로 나눴을 때 얘기인데 그걸 책마다 또 틀리니까 그리고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쪼개놨는지는 나온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표마다 다른데 이제 요것도 이 비율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죠. 9일하고 30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시간적으로, 그렇죠.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 같으면 8시간. 그러니까 9일하고 8시간 뒤까지는 이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추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중기, 전기를 취할 때도 마찬가지로, 축달에 며칠 날 태어났느냐 따라서 여기를 강하게 쓸 거냐, 중기를 강하게 쓸 거냐, 전기를 강하게 쓸 거냐 다 따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그리고